20년간 새벽에 일어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국민연금은 0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통장 12개를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위자료란에 적힌 금액은 5천만 원. 그날 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김순옥은 국민연금공단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서류를 떼러 온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순옥님, 가입 이력이 없으신데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납입하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0원입니다. 0원이라는 세 글자가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20년을 살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려 자기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3년간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의 대가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에요? 연금공단에 왔어. 은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엄마 집에 빨리 와요. 아버지 서재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순옥은 연금공단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순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구나. 택시비 14,000원을 남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기 명의 카드는 한 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은지가 내민 것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12개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 박정수 명의였습니다. 잔액을 합산하면 15억이 넘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3장이었습니다. 이 집 외에 아파트가 2채 더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순옥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있었어요. 은지가 꺼낸 것은 이혼 소장 초안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위자료란에 적힌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남편이 아내에게 내민 위자료가 5천만 원이었다. 순옥은 그 서류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낡은 고무 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이 고무 장갑뿐이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야근이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옥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이혼 소장 초안을 접어 넣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떡할 거예요? 순옥은 창밖을 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속았으면 이제 내 차례지. 그것은 김순옥이라는 여자가 59회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 가족에게도 한때는 따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9살의 김순옥은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 약국이 어디예요? 그 남자가 박정수였습니다. 32살의 건설자재 영업사원. 말쑥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수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돈은 내가 벌게.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순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축의금 3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행복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꼭꼭 눌러 담고 반찬을 4칸에 나눠 넣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당신. 그것이 2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순옥의 새벽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딸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정수의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자재 납품 회사를 차렸고 직원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집이 넓어질수록 순옥의 살림도 커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합류했습니다. 살림은 2배가 되었지만 순옥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 순옥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처음으로 야근이라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한 것이 결혼 15년 차부터였습니다. 순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게 된 거라고 고마워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정수는 홍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41살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가 건네는 생활비로 한 달을 살았고 정수가 사준 옷을 입었고 정수 명의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옥의 삶 전체가 남편이라는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순옥은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금액은 48만 원. 두 명이 식사한 내역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래처 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같은 레스토랑 영수증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2병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72만 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강남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은지는 퇴근길에 우연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은지가 찍은 사진 속에서 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20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검은 블레이저에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흥신소 알아볼까요? 순옥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알아볼게. 그날 밤부터 순옥은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11시에 귀가했습니다. 샤워를 먼저 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은 항상 잠겼습니다. 순옥은 정수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같은 번호가 하루 대여섯 번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지만 사진첩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수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였습니다. 순옥이 시어머니 제사 준비로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바로 그날, 순옥은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수돗물을 끄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20년을 바쳤으니 20년의 대가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순옥은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순옥이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 박정수는 회사 자금 12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홍미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2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부 정수 단독 명의였습니다. 은지가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통장 12개는 그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순옥은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다니는 법무법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지? 있어요, 엄마. 최 변호사님이라고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만나게 해줘. 이틀 뒤 순옥은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김순옥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한데요? 남편분이 이혼 소장을 먼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전에
이혼을 확정 지으려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혼에 합의하시면 위자료 5천만 원만 받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잃습니다. 순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 증거, 외도 증거, 그리고 가사 노동 기여도 입증 자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살림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시락을 쌌고 저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서재에 잠긴 서랍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불쑥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에서 뭐해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양복 정리하려고. 민호의 눈빛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순옥은 민호가 돌아간 뒤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아버지 편이라는 것을. 민호는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450만 원을 아버지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사실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남편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정수가 잠든 사이 서재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통장 외에 다른 서류들이 더 나왔습니다. 보험 증권 5장, 전부 수익자가 박정수 본인이었습니다. 배우자 순옥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미란 명의로 된 법인 통장 사본이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서류들을 전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서랍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열쇠를 다시 양복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돌아와 새벽 4시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내일도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증거를 모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건넨 자료는 이미 상당했습니다. 통장 사본 12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3건, 보험 증권 사본 5건, 외도 사진 7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석 달치.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은닉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넘어간 흐름을 증명해야 해요. 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 장부는 정수의 서재가 아니라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은지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분은 김 회계사님이에요. 아버지 회사 격리 출신이에요. 김 회계사는 안경을 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박 사장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퇴사한 겁니다. 순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김 회계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유령 거래처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사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김 회계사는 퇴사할 때 복사해둔 장부 사본을 USB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면 자금 흐름을 전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옥은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플라스틱이 2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순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은닉 혐의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쥐며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죠. 그날 밤 순옥은 여느 때처럼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을 집으며 순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출장이야. 일요일에 와. 순옥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출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홍미랑과 제주도에 간다는 것을. 순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으니 며칠 더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혹사당한 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손으로 되찾겠다고, 내 20년을 되찾겠다고. 남편이 제주도에 간 사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또 서재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옥은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은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 수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냉담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순옥은 그날 김밥을 100줄이나 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엄마가 상 줄게. 그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의 돈줄에 매달려 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최 변호사님이 서류 준비 다 됐대요. 이번 주 안에 접수해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또 오빠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잖아요. 국민연금도 0원이잖아요. 이대로 쫓겨나면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순옥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은지야. 근데 민호가, 엄마, 오빠는 이미 아버지한테 붙었어요. 엄마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 도시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받아가는 남자가 아내의 20년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옥은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이미 재산을 더 숨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나 출장이야. 일요일에 와.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옥은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나갔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최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법원 접수한대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기 너머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2시 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은지는 검찰에 재산 은닉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순옥은 법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가? 아버지 회사에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한 거예요.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직 몰라. 뭘 몰라요? 엄마가 아버지를 고발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러면 회사 망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순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20년 동안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아?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순옥의 눈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온 거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순옥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제주도에 있던 박정수의 휴대전화에도 같은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일요일 밤 10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순옥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나를 고발해. 순옥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앉아요. 뭐? 앉으라고요, 당신. 정수는 순옥의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순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뭔지 알지요? 통장 사본 12장, 아파트 등기부등본 3장, 보험 증권 사본 5장, 회사 장부 사본, 그리고 홍미란과 찍은 사진. 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여자가 찾았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당신 재산 합하면 20억이 넘어요. 근데 내 국민연금은 0원이야. 위자료가 5천만 원이야. 정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 돈 내가 번 거잖아. 네가 뭘 했다고. 그 한마디에 순옥의 몸이 굳었다. 뭘 했냐고요.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새벽 4시에 도시락 싸고, 당신 양복 다림질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3년 병수발하고, 이 집 살림 20년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돈 벌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이에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이혼 소장이에요. 재산분할 청구서도 같이 냈어요. 그리고 재산은닉 고발장은 이미 검찰에 접수됐어요. 정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정수가 말했습니다. 야, 이러면 다 끝나. 회사도 끝나고 민호도. 순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20년 전에 한 약속을 당신이 먼저 깬 거잖아요. 돈은 내가 벌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그 말 기억나요? 정수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순옥은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20년간 손가락에 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순옥이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물건이에요. 정수는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였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순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원고 김순옥의 20년간 가사 노동 기여도를 인정하며 재산 분할 비율을 40%로 결정합니다. 20억 원의 40%, 8억 원이 순옥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수는 재판 내내 변호사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 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옥의 옆에 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법원 로비를 지나는데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옥이 멈추었습니다. 회사 망했어요. 직원들 다 해고했어요. 나도 잘렸어요. 순옥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순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20년 동안 영원으로 살아온 거 너는 알고 있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들 옆을 지나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8억 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법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은지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여기 앉아 있을게. 은지는 어머니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법원 앞 은행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수의 끝이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14평 원룸이었습니다. 8억 원은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으로 큰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어디에 정착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새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엄마 다 있어. 하지만 은지가 돌아가면 원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석 달 전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순옥은 답장을 쓰려다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은 국민연금공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용건이었습니다. 임해 가입 신청이요. 창구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김순옥님, 지금 가입하시면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은 순옥은 말했습니다. 최대로 넣어주세요. 창구를 나서며 순옥은 작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였습니다. 59살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연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아직 피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씁쓸함이었습니다. 8억 원이 통장에 있어도 20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도시락도,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도, 남편을 믿었던 마음도 전부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되찾은 것은 돈이었지만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컵 하나, 신발장에 신발 2켤레, 옷장에 옷 대여섯 벌, 그것이 김순옥의 전부였습니다. 20년 새벽 도시락을 싸며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여자, 그녀는 이제 59살의 첫걸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영원인 채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